정수 씨의 거친 숨소리가 귀를 간지릴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렸지만 방 안은 촛불 하나에 불붙은 듯 후끈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브라우스 위를 머뭇거리다 단추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죠. 그 작은 딸깍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방 안엔 그 소리와 우리 심장 박동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본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을 벗겨내며 첫날 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올해로 62이고 언제 60살이 넘었나 싶을 만큼 시간은 빨리 지나갔지만 마음은 늘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대로 나이 먹는다고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니더군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빈자리가, 그 허전함이 아직도 저를 움켜쥐고 있었던 걸 보니 말입니다. 저는 40년을 한 남자와 살았습니다. 이름은 말 안 해도 돼요. 입에 올리는 것조차 아까운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결혼식 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정으로 사는 거지 무슨 사랑 타령이야. 맞는 말이긴 했죠. 근데 문제는 그 정조차 저한텐 한 번도 나눠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구박하고 눈치 주고 제 이름 부를 줄은 몰랐어요. 여보라는 말 대신 들은 말은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밥값도 못하네. 그런 말들이었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꾹꾹 참았습니다. 아이들 눈치 보느라, 시댁 눈치 보느라 그러다 보니 인생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 보내고 나서요,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허전하면서도 후련하다고 해야 하나요? 텔레비전 소리 마음껏 키워보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도 눈치 볼 사람 없고 늦게 일어나도 되는 그런 평범한 일이 저한텐 참 낯설었죠. 그런데요,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해서 그 자유로움도 한 계절, 두 계절 지나니까 외로움으로 바뀌더군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자꾸 그러셨어요. 선영 씨, 이젠 좋은 사람 만나 같이 살아봐요.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에이구, 무슨 사랑이에요. 다 늙어서. 마음속으로는요. 사랑 같은 건 내 인생엔 없을 줄 알았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봉사, 명절 음식 나눔, 어르신 목욕 봉사까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빈집에 돌아와도 덜 쓸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장바구니 양손 무겁게 들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군요. 할머니, 감자 떨어졌어요. 돌아보니 낯선 할아버지가 바닥에 굴러간 감자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비닐봉지가 찢어진 줄도 몰랐죠. 어쩐지 가벼워졌다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작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말라고. 순간 가슴이 찍마이너스했습니다. 결혼 40년을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그렇게도 간단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그분은 멋쩍게 웃으시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들어본 적 없는 배려였기에 초면인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박혀버렸던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는 법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을 데려올 거라는 걸요. 그분을 다시 마주친 건 일주일쯤 지난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복지관 김장 봉사를 마치고 시장에 들렀다가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오늘도 혹시나 그분을 다시 뵙게 되지 않을까 괜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간사하죠. 모른 척하면서도 속으론 은근히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다 시장 입구를 지날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팔을 고르고 계신 모습, 멀리서 보기만 해도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그 뒷모습이 어쩐지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네, 분명히 두근거렸어요. 이상하게도 낯선 설렘이 가슴을 간지렸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단아한 예의였죠. 저도 모르게 발길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지만 애써 태어난 척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감자 주워주셔서요. 그분은 멋쩍은 듯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별일 아닌걸요. 오히려 인사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참 별것 아닌 인사 한마디였는데 왜 그렇게 심장이 뛰던지요. 말문이 막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감자 몇 알 주워준 인연일 뿐인데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자꾸 그분이 떠오르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내심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먼저 말을 이으셨습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자주 뵙던 것 같은데 김장 봉사하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가끔 갑니다. 전기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안전 점검도 하고요. 예전에 전기 기술자였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조금 더 이어졌고 그제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지요. 그분의 이름은 한정호, 올해 75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2살 위셨죠.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포근한 음악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목례만 나누다가 어느 날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선영 어르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한정호 어르신도 감기 조심하세요. 기관지가 약해지기 쉬운 계절이에요. 이런 사소한 안부 인사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평생 남편에게선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으니까요. 그런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분과 마주칠 때마다 자꾸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봉사활동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분이 종종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같은 방향이니까요. 라며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춰주셨지요.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적 얘기, 동네 얘기, 가족 얘기까지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스스로에게 놀라고 또 한편으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벅찬 감정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인생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은하게 마치 겨울 끝자락에 피어나는 매화처럼 말이지요. 정호 씨와 저의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매일 복지관에서 마주치고 가끔은 시장에서 우연을 가장한 재회를 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매번 똑같은 자리에 있는 그분을 보면서도 아, 또 뵙네요. 라며 웃음 지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김장 봉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복지관은 평소보다 더 부산스러웠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고춧가루를 푸짐하게 버무리며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죠. 그날도 예외 없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고 있었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전구를 고치고 있는 정호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전등 아래서 사다리에 올라 조심스럽게 손을 뻗고 계신 그분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그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고 정호 씨는 머쓱한 듯 고개를 숙이며 다시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요.
김치를 버무리던 손은 점점 느려지고 제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어르신은 김장도 잘하시네요. 손이 야무지십니다. 아이고, 다 먹고 살려고 배우는 거죠. 근데 정우 어르신 오늘도 전등 고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 어색했던 거리감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 길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장바구니 무겁겠네요. 같이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겠다는 평범한 배려였지만 저에게는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그저 배경일 뿐 온통 마음속엔 정호 씨와 나눈 짧은 대화와 걸음걸이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설레고 누군가의 다정한 눈빛에 가슴이 뛰는 그런 일들이 다시 제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만일까?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음날 복지관에 갈 때 작은 유자차 한 병을 들고 갔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감기 걱정이 되는 계절이었기에 그분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마주 앉게 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우 어르신, 요즘 감기 유행이라던데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담근 유자차예요. 그분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선물 참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건네는 일이 참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날 돌아오는 길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두 볼이 발글에 달아오르고 심장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때로는 복지관 일이 끝난 후 함께 시장을 거닐었고 때로는 정호 씨가 전기 고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소소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듯 작은 인연이 쌓이고 짧은 대화가 이어지면서 제 마음 한구석엔 어느새 그분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조용한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그분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나무 그늘처럼 제 삶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겁니다. 정호 씨와 마주치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거라던 제 확신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저를 찾아온 소문 하나가 제 마음을 싸늘하게 얼려버렸죠. 그날은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김씨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더군요. 선영 씨, 요즘 정호 씨랑 자주 다닌다면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조심하는 게 좋아.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양반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우다 불내서 가족을 다 잃었다더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야. 그런 사람은 나이 먹어도 습관 못 고쳐. 우리 언니도 그 꼴 나서 고생했잖아.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미소로 유자차를 받아주던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고 김씨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과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설마요, 그런 분 아니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엔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제 남편도 밖에서는 점잖고 다정한 척하면서 집에선 술에 취해 온갖 폭언을 일삼던 사람이었죠. 그런 지난날의 상처가 자꾸만 정호 씨 위로 더 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어쩌지? 나도 또다시 속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정호 씨와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복지관 봉사 시간을 바꾸고 시장 가는 길도 빙 돌아다녔죠. 그분에게서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현관 앞에 놓인 유자차도 그냥 두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과 달리 정호 씨는 몇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는 초인종이 울려서 창문 너머로 살짝 내다보니 그분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무언가를 놓고 돌아서시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작은 나무 수저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무심코 나무 수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걸 기억해내고 직접 깎아오신 모양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김씨 아주머니 말처럼 가족에게 해를 끼쳤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닐 거라 믿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상처받을까 두려워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정호 씨였습니다. 흐릿한 신문 기사도 함께 붙어 있었죠. 송파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웃집 아이를 구한 김정호 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그분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5살 어린 아이를 구하고 큰 화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호 씨가 자신의 가족을 과거 화재 사고로 잃은 아픔을 딛고 20년 넘게 소방 안전 교육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전한 소문은 반쯤만 맞는 얘기였습니다. 정호 씨는 결코 술에 취해 불을 낸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온 분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냉정하게 그분을 외면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창문 너머에서 그분을 외면하던 제 모습, 전화를 받지 않고 모른 척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정호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분께는 반드시 제 마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정호 씨의 진심을 알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수 준비한 유자차와 작은 떡 한 상자를 들고 정호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지관 명부에서 적어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는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혹시 집에 안 계신가 싶어 옆집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보훈병원이라던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무겁고 아프던지요. 그동안 오해하고 외면했던 시간들이 제 등을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어렵사리 병실을 찾았습니다. 6인실 구석자리,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죠. 창밖을 바라보는 정호 씨의 어깨는 전보다 한층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심스레 병실로 들어서자 정호 씨가 고개를 돌리셨고 저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당황한 듯한 미소와 함께 오랜만입니다. 선영 씨. 라고 인사하시는데 그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 씨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목이 메어 그 한마디를 겨우 뱉어냈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여셨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괜찮습니다. 사실 익숙한 일이니까요. 그 담담한 말씀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들었던 소문, 복지관에서 본 신문 기사, 그리고 제 오해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신 후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 지나간 일이지요. 다들 자기 입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가슴이 저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받은 상처,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저의 굳은 마음이 결국
또 한 사람을 외면하게 만든 겁니다. 정호 씨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전기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퇴직하게 되었고 이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 그러던 어느 겨울밤 이웃집에서 시작된 화재가 그의 집까지 번졌고 본인은 그 불길 속에서 이웃집 아이를 구하고 화상을 입었지만 불행히도 며칠 후 아내와 아들은 다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가슴 아픈 고백까지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호 씨는 기관지염이 심해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도라지차를 달여가고 직접 만든 죽을 싸들고 갔습니다. 정호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라며 웃으셨지만 저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외면한 죄송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으니까요. 병실 커튼을 사이에 두고 작은 세상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지난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정호 씨는 가족을 잃고 스스로를 자책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상처를 덮기 위해 봉사활동에 몰두했던 세월을 담담히 풀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의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 평생 가슴에 묻어둔 외로움과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 안에서도 정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를 함께 어루만지며 위로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들 덕분에 저는 늦게나마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뜨겁고 격렬한 것이 아닌 조용히 옆에 머물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갈망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그 곁을 지켰지요. 병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꼭 필요한 순간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선영 씨 덕분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말이었기에 더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을 때 정호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퇴원하는 날 선영 씨가 저 좀 모시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마치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정호 씨가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손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에 직접 담근 김치, 정호 씨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까지 정성껏 싸서 병원으로 향했지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호 씨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칼, 새로 산 듯한 셔츠를 입고 계셨죠. 오늘따라 더 멋지신데요? 제가 장난스레 말을 건네자 정호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마저 사르르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 씨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제 손이 거칠고 흉해서 혹시 불편하시진 않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두 손으로 정호 씨의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호 씨,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데요. 사람을 살린 손이에요. 저는 이 손이 참 좋습니다. 정호 씨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신 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20년 만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도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 다 상처를 안고 살아왔기에 그 손길 하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았지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정호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의 포근함을 다시 느꼈으니까요. 정호 씨의 집에 도착하자 그분은 조심스레 제 짐을 내려놓고 물으셨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배려의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불평과 타박뿐이었고 저는 언제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달랐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표현할 줄 아는 분이었죠.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제가 싸온 도시락을 식탁에 차려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부부구나.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를 묻고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호 씨는 조용히 차를 내오셨습니다. 선영 씨가 담가주신 유자차, 오늘은 제가 대접할 차례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향이 방 안가득 퍼지니 마치 마음속까지 포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거실의 불빛 아래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행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감정이었죠. 정호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조심스러움과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선영 씨, 이렇게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제겐 세상의 어떤 고백보다도 더 벅찼습니다.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비록 짧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정호 씨와 저는 각자의 방에서 쉬었지만 마음만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만난 인연, 그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와 함께하는 날들은 마치 봄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흘러갔죠.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 봉사활동을 나서고 저녁이면 소박한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매일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시선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어머,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 한마디가 처음엔 수군거림 같았지만 이제는 따뜻한 격려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정호 씨가 작은 양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선영 씨와 처음으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설렜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그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지요. 남편은 늘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라는 말로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분이었어요. 양식당 한쪽 구석 자리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제가 묻자 정호 씨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지만 선영 씨를 위해 해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롯이 저를 위해 준비한 자리라는 게 이렇게 벅찬 감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소박한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가볍게 기울인 와인 한 잔. 젊은 연인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호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상자 안에는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정성스레 다듬어진 반지 안쪽에는 함께 늙어가는 기쁨이라는 글씨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이상 설레는 감정보다 의무로, 일상으로 변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와 함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일수록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 아들 녀석이 살아있었다면 올해 33이었을 거예요. 가끔 그 아이를 닮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려요. 저 역시 숨겨둔 상처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늘 외로워서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롭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젊은 날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이제는 서슴없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쌓이니 마음의 문도 자연스레 열렸지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정호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게 됐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늙어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매일매일 실감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호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젠 각자의 집에서 따로 잠드는 것보다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은 크게 울렸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듣는 그런 청혼 같은 말. 순간 수줍음이 몰려왔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마치 새색시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꾸민 집, 작은 화분을 놓고 커튼 색깔을 고르고 식탁보를 바꾸는 사소한 일들까지 모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나이 든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하나로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는 느껴본 적 없는 진짜 가족 같은 온기였지요. 어느 날 밤 우리는 작은 거실에서 함께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와 이렇게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늦은 봄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다가왔고 그 속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호 씨는 저를 동네 작은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책 삼아 자주 오르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그의 걸음은 조심스럽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바람을 맞으며 침묵을 나누던 그가 문득 조그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영 씨, 사실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또 하나의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손때 묻은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반지 안쪽엔 함께 늙어가는 행복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영 씨, 나는 가족을 잃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와 인연을 맺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가뒀지요. 그런데 선영 씨를 만나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늦게 찾아온 인연이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듣는 청혼이라니 젊은 날에는 꿈꿔보지도 못했던 순간이었죠.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 반지를 받았습니다. 정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남은 시간 함께 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더 단단하게 엮여갔습니다. 아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차를 마셨고 점심이면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반찬거리를 고르고 저녁이면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저에겐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쁨이었어요. 정호 씨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는 선영 씨가 더 맛있게 끓였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정호 씨는 무척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저는 덜렁대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다툼마저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우리는 꼭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내가 좀 예민했지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부부로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정호 씨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관지염이 심해져 가끔은 밤새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뜨거운 도라지차를 다려드리고 등을 쓸어드리며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영 씨, 내가 먼저 가면 어쩌죠?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해요. 오늘 우리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살아있는 지금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지자 우리는 처음 만난 시장 근처 벚나무 아래서 다시 한번 마주 앉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우리 둘만의 추억이 깃든 장소가 되었죠. 선영 씨, 이 나무가 꽃을 피울 때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물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 수 있어요. 정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손을 잡은 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그 말이 그날따라 더욱 깊이 와닿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은 늦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와 저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나이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축복이었지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의 인사는 매일 똑같았지만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다리가 저렸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이제는 우리의 추억이 되어 종종 웃음꽃을 피우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떨림을 떠올리며 우리는 매일을 새로운 첫날 밤처럼 살아갔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꼭 잡고 끝이 어디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인생의 황혼역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